저는 궁금한 게 네. 그때 그래도 캐리어 끌고서 같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또 대학교를 못 갔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시 이제 굉장히 어려움, 개인적으로 힘들 때인데 저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재수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고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엄청 내가 힘들 공부를 때죠.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내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능동적인 구성원이다라는 그 장소에 있었던 현상에 있었던 그 느낌 자체가 저한테 사실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을 바라는 많은 보수층들의 결집을 이끌었고 그리고 지금 조직화를 해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정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은 전 즐거웠습니다. 와, 그 힘든 과정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들고. 사명감이 굉장히 사명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국바세의 출발점이나 정바세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보면 아까 잠깐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정당 정치나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이제 이런 뭐 여러 이제 국면들이 어쨌든 비판적으로 좀 읽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바세, 국바세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면 국바세에서 정바세까지 오기까지의 활동 중에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처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룰을 바꿔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전국으로 투어를 좀 다녔습니다. 전국 투어. 전국으로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직화가 진행 중인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했을 때랑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합지졸이었다. 그때는요, 그냥 뭐 곡괭이나 벽돌이나 다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갖고 온 겁니다. 사실. 체계가 없을 때요.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소규모의 인원으로 그걸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중소기업 같은 모습이었죠. 왜냐면 네가 큐시트 써와라, 네가 PPT 만들어 와라, 네가 대본 갖고 와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반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크 콘서트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뭐랄까요, 메시지라는 것에 공감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많았고 그리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신 자원봉사자들, 당원분들이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체계가 잡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또 정바시도 그렇죠. 하고 시국 강연도 좀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이미 한번 이제 또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8번의 토크 콘서트를 이제 김민규 부대표랑 저랑 둘이서 이제 다 준비를 해서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국바세 분들이 또 열심히 헌신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정바시와 지금의 시국 강연까지 쭉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 온 거죠. 토크 콘서트에 나왔던 분들이 여러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기억나는 연사 혹시 우리 김민규 부대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대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가 박명호 교수님을 처음 초청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 교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가 그 전까지는 뭐랄까요, 어쨌든 가처분 국면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노라든지 상당히 감정적인 동요가 있던 상태에서 모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고 저희랑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나서는 저희가 비단 일회성으로 모여가지고 냄비 같은 거죠. 냄비같이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국 정치에 있어서 특수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처음 보여주신 분이고, 저는 그래서 정바세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저희가 정바시라는 행사를 또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명호 교수님께서 그때 저희와 같이 나눈 대담이라는 것이 정바세로 바뀌고 정바시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됐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정바세로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분기점 같은 역할을 했던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금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바세로 바뀌는 그 뭐 시점 그리고 이름 바꾸는 것들 의견 충돌이 있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정바세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두 분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도 중에 대의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저희가 국바세의 명칭을 갖고 있던 시절에는 대의원의 자격 요건이 책임당원이었어요. 사실 정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행보를 지속하다 보니까 원래 책임당원직을 유지하시다가도 책임당원직을 이제 탈당을 하시고 네. 그냥 일반적인 시민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국바세가 지향하는 가치에는 동의를 한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책임당원 요건을 폐지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당원 요건을 폐지할 거면 굳이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시민들. 그렇죠. 예, 예. 일반적인 시민들께 문호를 열자라는 게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한 방법이었고요. 오. 그거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것 자체가 네. 결국에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국민의힘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당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찾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가 진일보할 수 있는 네.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정당 자체,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정당이라는 결사체 자체를 일으키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네.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포인트가 뭐냐면은 옛날에도 저희가 가처분 소송할 때도 당원들만 원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당원뿐만 아니라 탄원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음. 오히려 탄원서가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갇혀 있지 않으면서도 외부에서 지지해주는 세력이 더 많았다라는 걸 저희 둘은 알고 있어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면서 떠나시는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 확장성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역선택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보수 참치 호소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우리의 지지세고 확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포용하고 그분들의 마음 들 곳을 만들려면 우리 국바세가 이제는 좀 더 넓게 가야 된다. 예. 정바세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은 저희 둘이 결정한 것도 있지만은 정바세가 집행위원회라는 회의를 2주마다 해요. 거기 와서 많은 우리 간부들이 논의를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총회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종 의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모았다라는 점이 또 핵심이고 김민규 부대표께서 아까 뭐 토크 콘서트 굵직한 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에도 네. 우리가 운영위원회, 총회, 지역위원회 많은 회의들을 다 개최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 안에서 김민규 부대표님이 하신 역할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저는 김민규가 없었다면은 저 국바세도 없다. 신인규도 없는 것이죠. 아 쌍규가 전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 이건 난리야. 진짜입니다. 아니, 이거 그러면- 진실입니다. 진실. 아니 본인이 그건 그러면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신인규 대표가 우리 김민규 부대표가 없었다면은 국바세도 없고 없어요. 정바세도 없고 네. 신인규조차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 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막간 토크니까 그래도 또 김민규 부대표도 신인규 대표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코멘터리 보통 하나만 이게 해주세요. 5,000원 찔러 넣으면 10,000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쓱 한번 밀어 넣어 주세요. 네. 우리 신인규 대표 고생 많았다 정도로. 가식적인 토크를 시작해야겠다. 아 예. 요건 진짜 짧게. 요건 진짜 짧게. 짧게. 근데 개인적으로도 고마운 게 많고 그런 걸 얘기하기는 너무 한정된 시간이니까 네네네. 저 때문에 이걸 했다고 하시지만은 사실 전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이었죠. 예, 왜냐면은 예. 깃발을 든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로 깃발을 드는 게 아니에요. 다 개인의 정치 야욕이죠 뭐.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승전기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쫓겨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서 반항을 하는 입장인데 찍히는 길이지. 찍히는 저항을 하는 입장인데 네네. 앞장서서 얼굴을 앞장서놓고 그 상태에서 많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았다는 것에서 저는 신인규 대표의 정치적인 역할, 정치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같이 정치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네.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네. 라는 걸 느끼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러는 것 같고 신인규 대표가 지금은 저랑 정바세라는 단체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있지만 예. 앞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신인규 대표가 맡게 될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클지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요거는 사전에 대본을 좀 짠 걸로. 이게 사실은 신인규 대표가 부대표에게 5,000원 찔러놨는데 지금 사실상 한 5만 원 받은 거기 5만 원 때문에 받았습니다. 네, 4만
45,000원 또 페이백 하겠습니다. 짧게 서로 이제 쌍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시간이었고 아마 근데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정하실 겁니다. 저도 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시청자분들도 정바세는 참 분위기가 좋다. 대표와 부대표가 사실은 사이가 좋은 집단이 별로 없어요. 부대표는 대표의 자리를 노리고요. 대표는 부대표를 못마땅해 하는 게 사실 거의 모든 정치 집단이나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자 제가 봐왔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정바세랑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 이제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뭐 안 찔러주네요. 3,000원 뭔가 찔러줄 줄 알았는데